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는 25일 일요일 날 예정돼 있는 이 여야 회담,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이 연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식 발표는 코로나19 확진입니다. 지금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 또는 좀 쌍심지를 켜고 이걸 좀 불알이면서 보는 시각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아닌 것 아닌가,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물먹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임박해서 물밑 협상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던 전당대회도 아니고, 전당대회는 18일로 끝이 났죠. 근데 이제서야 확진이 됐다면서 자가 격리를 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안 가고 또 여야회담도 연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쌍포작전 아니냐.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 떨떠름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물먹이고 한동훈 대표도 물먹인 거 아니냐. 물을 많이 먹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코로나 확진이 됐기 때문에 확진됐다고 그러지, 또 다수당의 대표가 그걸 뭐 거짓말 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근데 이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코로나 확진이 됐더라도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를 먹으면 좀 빨리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은 못 만나더라도 뭐 화요일쯤 만나자. 좀 빨리.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정확하게 언제 다시 만나느냐는 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하나 보여주세요. 문득 이 지지율이 생각났습니다. 데이터로 분석을 하니까요. 리얼미터에서 실시를 했던 전당대회가 8.18 전당대회가 거의 끝날 무렵의 여론조사예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민주당이 42.2야. 국민의힘이 31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좀 더 지지율만 놓고 보는 거예요.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것은 막판에 이른바 최고위원, 정말 이 막장 대결이었죠. 최고위원 막장 대결의 결집도, 관심도, 주목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당대표는 뭐 뻔한 이야기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자가 쓰레기다. 김두관 후보자가 하나이다. 누구를 가리켜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람들을, 세력을 가리켜서 하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주목을 받았지만,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인 전당대회였죠. 근데 막판에 완전히 막장이 됐습니다. 최고 경선이.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살인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뭐 장경태 의원까지 거들었어. 그 다음에 또 김병주 6440기 최고위원은, 이분은 도대체 법 자체를 아예 몰랐을까? 일부러 그랬을까?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적어도 그 관련된 법을, 그래도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 이분이 강릉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이걸 모를까? 강릉고등학교도 상당히 명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보니까 뭐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막 반발이 있고
좀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이러면 계엄령을 때려버려서 그냥 반발하는 사람들을 그냥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 당원들을 자극해버리니까 일약 김병주 4등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 국민들 중에서 김병주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신 나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는 거 보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거다. 이러니까 그냥 막 결집이 된 거죠. 당원들이. 물론 최고의 관심을 끈 사람은 전현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도 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뭐 국민권익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망을 한 분이 있죠. 안타깝게. 근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무도 담당을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다가 닥터 헬기 부산 대병원을 떠나서 난 서울대 가겠다. 서울대학 병원에 가겠다. 약간 부산대 의료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던 걸까요? 부산대 의대 조국 대표의 딸도 지금은 취소가 됐나요? 합격을 하고 다녔던 졸업을 했나요? 졸업을 했죠? 그 학교가 바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인데 그걸 뭐 못 믿는 건지 하여튼 닥터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업무만 담당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송석준 의원이 질문을 한 건 이거예요.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그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은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건희 살인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이게 날짜상으로 보면 그게 아마 1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어쨌거나 간에 전당대회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던 거죠.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결정적으로는 일약 여러분들 5등 할 수도 있겠는데 6등 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했던 전현희 최고위원이 2등을 해요. 그 2등 자리가 누구였냐면 정봉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참 할까 말까 하다가 정봉주 낙선자는 완전 싱거운 사람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무서운 이재명 1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1극 체제는 뭘 말하느냐? 누구라도 이 이재명 질서, 이재명이 중심이 되는 이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벗어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직사를 당해요. 직사를 당합니다. 그건 그 완전히 이 결정적인 사례가 되는 게 케이스가 되는 게 바로 정봉주 낙선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냥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좀 솔직하면 오히려 당원들이 나를 더 밀어줘서 내가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건 알 테니까 김민석을 떨어뜨리고 김민석을 2위나 3위로 떨어뜨리고 날 1위로 올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이 발언을 한 순간 어떤 발언이에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 순간 완전히 이제 개딸들, 재명인의 마을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빡치는 겁니다.
자, 이 민주당의 당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번에 투표를 한 사람들이 45%니까 전체 등록 당원이 250만 명이니까 대략 100만 명만 손에 쥐면은 민주당은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1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을 다 잡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100만 명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100명만 있으면 됩니다. 왜? 100명이 100명이 나누어서 10,000명을 손에 꽉 쥐고 10,000명이 100만 명을 손에 꽉 쥐면 이게 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사람들은 다 척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그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 중에는 마치 북한 조선노동당 같다라는 제가 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보도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표가 1,600만 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600만 명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100명을 관리하면 1,600만 표가 와요. 100명을 꽉 잡고 있으면 1,600만 표가 온다니까요. 왜? 100명이 10,000명을 좌우하고 10,000명이 100만 명을 좌지우지하고 100만 명이 1,600만 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지좌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느냐. 잘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회담을 먼저 제안을 했죠. 그래서 민생 이야기 합시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전당대회 끝이 나자마자 탄력이 붙은 거예요. 이제는 이 85.4%쯤 되니까 김대중보다도 더 높아요. 김대중보다도 더 높은 득표율. 민주당의 역대 당대표, 민주당 계열의 역대 당대표의 최다 득표율이에요. 최고로 득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회담을 제의해오는데 좀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지지율을 보고서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민주당은 42.2예요. 국민의힘은 31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누가 더 똥줄 타요? 이강삼 PD. 국민의힘이 31이고 민주당이 42.2면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더 똥줄 타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보세요. 직전 조사가 37.8인데 31이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마음이 바쁘죠. 왜? 그래서 생중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칠 수 있는 그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죠. 똑똑하니까. 그런데 뭐냐? 민주당은 가만히 보니까 42.2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서두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빨리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줄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는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니까 별로 이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만나봐야 뭐 진전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또 종이 꺼낼 거잖아요. 이렇게 또 종이를 꺼냅니다.
종이를 꺼내서 우리 언론이 참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 고생 많으시죠? 이러면서 앉아서 또 종이를 꺼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야 회동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을 할 이유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할 이유가 없고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이유가 없는 게 아니 최고위원이 김건희 대통령의 아내 배우자에게 살인자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과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해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뻔뻔스럽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배종찬 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톰 크루즈가 있어요. 근데 톰 크루즈가 배종찬 소장에게 개 쌍욕을 했어. 그런 다음에 저한테 개 쌍욕을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개 쌍욕을 한 다음에 같이 저녁이나 하시죠. 이게 무슨 개 같은 일이에요. 당연히 가족들한테 모멸감을 주고 욕을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인자, 김건희 여사한테 살인자라고 한 사람들을 대통령이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진정한 사과도 없는데.